거탑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좋습니다. 무려 크리스마스 인근에 하고 있는 방송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영화 팟캐스트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에디션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대단한 홀리데이 에디션은 아니에요. 188회입니다. 오늘도 해백님 그리고 안감독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안감독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맞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시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산타 할아버지요. 그렇군요. 선물 받아본 적 있나요? 아니에요. 한 번도요? 매년 초 울어서요. 그만 우셔야 돼요. 예. 굴뚝 있는 집에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있는 집이 몇 개나 되겠어요.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굴뚝은 그렇게 안 크잖아. 그렇습니다. 되게 이렇게 조그만 그렇죠. 원통형이잖아요. 네. 못 들어와. 들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산타가 없구나 우리나라에. 그래 해백님 크리스마스는 네.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제 요즘엔 잘 안 보이긴 한데 원래는 사실 구세군이 제일 맞아요. 그 시작을 알리는 딸랑 그 시즌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요즘에 그분들. 한동안은 예전에 이제 카드도 받는구나 해서 놀랐는데 이제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어제 며칠 전에 저는 저번 주구나 용산역에서 한번 봤어요. 받고 인수인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건 이렇게 쳐야 돼 하면서 인수인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생 종치시는 분들이죠. 예. 크리스마스 참 저는 뭐 크리스마스 오면 예전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사실 요즘에 사실 그 어느 해마보다도 더 이제 연말 분위기 안 나는 한 해 중 한 해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몇 년간 계속 그랬어요. 맞습니다. 요 근래 2, 3년 동안 크리스마스 분위기 참 안 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하면 가장 그래도 좀 잘 분위기가 잘 나는 동네는 명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네, 맞습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 있어. 그 전체 그 상가 건물이나 전체 지역 자체가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다 들떠 있고 캐롤도 나오고 막 여기 뭐 루미나리에 같은 것도 걸려 있고 옆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도 막 이벤트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가 혹은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조금 침체가 되는 그렇죠. 것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저번 주 갔는데 외국인들이 우선 많이 엄청 많이 돌아왔고 그리고 불과 3-4달 전만 해도 명동 1층이 다 점포가 다 임대문이 떠 있고 다 네. 빠졌었는데 지금 많이 차 있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그 식당들 좀 인지도 있는 식당들 또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다 줄 엄청나게 서 있고 특히 그 명동 칼국수 아시죠? 가보셨나요? 네. 아시죠? 그 명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명동이 명칼. 못 가. 줄이 양갈래로 한 20m씩 서 있어요. 그 입구 하나인데 양쪽으로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저 왜 저렇게 먹나? 그러게요. 맛있긴 한데 저도 맛있는데 그래보자 칼국수인데. 나중에 먹어도 되는데. 네. 외국인도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는 건 뭐 좋은 거고 장사해야 되는 거 좋은 거고요. 지방에서 주말이었거든요. 주말에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냥 한 번쯤 들려가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그 어떤 공연, 전시 이런 쪽이 굉장히 활발해지다가 물론 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지금 다시 좀 침체기를 겪으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좀 더 활발해지지 않았나. 예, 하고 네.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로나에 맞습니다. 대해서도 지금은 사실 뭐 많이 나아졌다 그런 거보다는 인식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뭐 이왕이면 또 이제 명동 가실 분들은 신세계백화점 그 전면을 LED를 다 네. 벽면을 깔아서
거기에다가 그 한 15분 정도의 러닝 타임에 LED 영상 쇼 같은 걸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명동 쪽에서 이렇게 도로 건너에서 그거 딱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예쁘고 기분 좋고 또 가드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좀만 내려가면 그 롯데백화점에서도 거기는 조그만 사이즈의 LED를 걸어놔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제작한. 그리고 안에도 되게 멋있게 꾸며놔가지고 간만에 그래도 좀 연말 분위기를 내려고 다들 좀 쓰고 있고 사람들도 되게 행복하게 돌아다니는 모습 보면서 역시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은 참 다시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필요해요. 지금은 왜냐하면 앞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수 경제부터 해가지고 조금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위축돼 있으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지요. 자연스럽게 또 전반전을 그냥 시작해 버렸네요. 좋습니다. 뭐 해백님 오늘 또 띵동 해백 와서 있나요? 네, 알려드릴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죠. 띵동. 해배 왔어요. 제가 전에 또 영화제 얘기하면서 그 하와이에서 열리는 영화제 저희 작품들 몇 좀 초청되고 했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게 11월 3일부터 27일까지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결과를 얻었나 그래서 이번에 찾아보다 보니까 정우성 배우님이 첫 장편 연출작을 여기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 보호자라는 영화인데 이걸로 이름 좀 어려운데 할레쿨라니 커리어 공로상이라는 상을 수상했습니다. 되게 그 상이라고 하죠. 할레쿨라니. 되게 공로하셨네요. 네. 할레쿨라니 커리어 공로상인데 이게 어떤 상이냐면 세계적인 커리어로 정점을 찍은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그냥 공로상을 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역대 수상자를 보면 퀸틴 타란티노 감독, 왕가위 감독, 그리고 장만옥 배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출작으로 인정을 좀 받았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어서 네 브로커 같은 경우는 비전인 필름상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정우성 배우님도 그 절친과 마찬가지로 이제 감독으로서의 인정도 좀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감독으로서 탄 건가요? 배우로서 탄 건가요? 감독으로 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외모로 많은 공로를 하셨으니까요. 천인 공로할 짓을 많이 하셨죠. 정말 남자들을 다 오징어를 만들어 버렸어. 우리 단 하루만 그렇게 살아봤어요. 좋습니다. 불가능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영화 이슈는 핫한 건 지금 골든글로브에 박찬욱 거 박찬욱 거라네. 박찬욱 감독님 거. 찬욱이 형 듣고 있어? 오든가. 형, 우리 구하러 온 거야? 아니, 나도 잡혀왔어. 아무튼 그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 이름이 좀 바뀌었던데, 하여튼 거기 후보 올라갔고. 또 제가 좋아하는 건 이번에 키호이 칸 배우 남우조연상 후보로 또 올라갔더라고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고담 영화제에서 살아오셨나요? 그 뭐더라? 고담 탔고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 한국에서는 양자경의 더 모든 것 더 모든 순간이라고 150분짜리 확장판이 개봉을 하고 있어요. 아예 제목을 그렇게 해서 개봉을 했습니다. 그렇게 공개하고 있고. 지금 한 75만 명 정도 봤는데 우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익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 여기저기 독립예술관에서 계속 하는데 할 때마다 포스터를 줘요. 근데 막 크리스마스 특별 포스터, 양자경의 모든 것 포스터에서 버전도 돌 있는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라서 이제 굿즈 보고 싶은 사람들의 니즈를 계속 땡기고 있고 그리고 특히 에무아트 시네마인가에서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다시 보면 대본집을 줘요. 그냥 100명한테 딱 그 주는 회차가 있어. 그래가지고 저거 보고 싶은데 그 확장판이 아니라서 저는 오리지널만 그때 2번을 봤으니까 이게 저 대본집 때문에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갖고 싶죠. 그러니까 팬분들은 계속 여기저기 상영관마다 굿즈가 다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서 보고 구하는 재미도 솔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전반전의 하이라이트죠. 추초의 명화 시작해볼까요?
주초의 묘묘. 네, 한 편씩 해빙님 먼저 오늘은. 네, 저는 그 그레이엄 무어 감독 첫 단편 연출작인데 이름이 그레이엄 뭐? 무어. 네, 뭐 아웃핏입니다. 네? 아웃핏. 아웃핏? 네, 뭐죠? 양복점인데요. 예. 이게 시카고 갱들의 이렇게 얽힌 양복점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양복점 안에서만 거의 내용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갱들과 그 사이에 껴있는 양복점 주인과 그 얽히고 설킨 심리적인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이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고 아웃핏이요? 네. 양복점판 맨프로머스네요. 네. 근데 아웃핏 혹시 알만한 넷플릭스에 배우가 있습니다. 나오나요? 배우분은 그 마크라이언스라고 마크라이언스요? 네, 얼굴은 굉장히 익숙한 배우분인데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최애하는 훌륭한 분이시죠. 네. 우리 옛날에 거기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네. 그 박자 미치광이 네. 미치광이 아니었죠. 박자 광희. 죄송합니다. 하고 그 스파이 게임 스파이 네. 뭐였나 거기 스파이 브릿지인가에서도 나왔었고 훌륭한 분이시죠. 아, 영화 재밌겠네요. 네, 재밌습니다. 아웃핏 네. 두 영화 추천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안 감독님은요?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초급 패왕을 가져왔습니다. 불안하네요. 네. 예, 홍콩 영화고요. 예. 왕정 감독의 작품입니다. 오, 왕정. 예, 약간 결은 동사소독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리트 파이터인데? 예, 뭐냐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1997년 홍콩 반환한 후에 48년이 지난 2045년에 이런저런 이유로 암흑 세력이 이게 어떤 판사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이 판사의 과거 시절로 돌아가서 얘를 세뇌시켜가지고 좋은 판결을 받으려고 과거로 돌아가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맞아요. 그 비슷해요. 가가지고 SF 오락물인데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팀 멤버들이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들입니다. 가일부터 아,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아. 웃기는 건 뭐냐면은 등장인물이 그 양가위, 예, 양가위. 유덕화 예. 뭐 이런 배우들이 등장합니다. 성룡도 나오지 않나요? 성룡은 안 나오고요. 안 나와요? 그때 유명한 그런 배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냥 장하구가 나온다. 가일 나오죠. 장하구요. 가일. 예, 그래서 저런 배우가? 봤네. 나. 예. 그래서 진짜 봤네. 진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이게 진행되고 뭐 로봇 나오고 막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엉터리 같고 사실 완성도는 동사소보다 떨어져요. 근데 이 당시 동사서독이에요. 동성서치예요. 동성서치요. 죄송합니다. 동이라고 하니까 아니 예. 동사서독이 네. 이게 비교할 영화가 아닌데. 아니 지난 방송할 때 색깔이 계속 헷갈리네요. 근데 깜짝이야. 진짜 근데 그 동성서치는 에이. 그런 엉터리 안에서도 그런 진득한 내공이 느껴지잖아요. 얘들은 진짜 완전 엉터리입니다. 블랑카도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갖다 써요. 근데 이 감독이 왕정이잖아요. 네. 이분이 또 사실은 또 좋은 영화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도신, 뭐 지존무상부터 의천도령기부터 다 만드셨는데 의천도령기. 이분이 약간 좀 1980년대부터 이제 데뷔를 하셨고 200편이 넘는 작품을 찍으셨대요. 와. 근데 이분이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의 남기남 감독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자기 본국에서 외면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약간 중국 쪽에 치중을 하면서 작품 수준도 떨어지고 너무 친중 영화를 찍어가지고 요즘에 이미지가 너무 날아갔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만든 영화에서 이분이 손 안 댄 영화가 없을 정도로 예, 지금 출연도 하셨고 예, 그래서 이 영화가 그냥 진짜 연말에 별 생각 없이 넋놓고 깔깔거리고 싶으면 볼만한 영화입니다. 예, 그래서 추천드려봤습니다. 그 제목이 정확히 풀 제목이 뭐였죠? 스트리트 파이터 초급 패왕. 초급 패왕? 예. 초급 중급. 초급 학교 패왕. 아. 예, 그래서 아. 사실은 초급 학교 패왕이 원래 원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장크로드 반담이 만든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부터 해서 쭉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팔아먹으려고 앞에다가 집어넣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스트리트 파이터 하니까 우리는 완전 스트리트 파이터 세대 아닙니까? 그 그렇습니다. C2 네, 난리도 맞습니다. 아니었고 오락실에 사람들이 막 줄 서서 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자 그렇죠.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대단한 게 그 공략집이 책으로 나오고 그리고 맞습니다. 전국의
게임 오락 경연 대회 같은 게 스트리트 파이터 때문에 했었어요. 지역부별로 우승하면 서울에서 결승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는 이제 챔피언스 롤 챔피언스나 네. 이런 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때는 인터넷도 없을 때였어. 전화밖에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핸드폰도 없을 때였는데 그때 우리 중학교 때였으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하는 전국 대회 나가서 갔다 오고 도대회에서 몇 위 했다고 하면 부러워하고 막 이러는 정말 그런 이슈를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오락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스트리트 파이터 자체가 변종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해킹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원 장품 수십 개 나가는 거야. 2 다음에 알아요. 2 터보, 2X 뭐 이래가지고 예. 저기 어류계 나면서 계속 올라가고. 알아요 그거. 아나 해백님도 그 장기 F 네. 계속 그 점프해서 손 3개 누르면 휙휙 네. 손으로 돌면서 하늘 위로 올라간 네, 다음에 맞아요. 하늘에서 잡으면 그죠. 수십 번을 내려와가지고 tung 따라 에너지 다 달고 그렇습니다. 막 이러는 해킹 버전이 네. 그게 근데 공공연히 여기저기에서 있었고 네, 그 맞아요. 게임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재밌는. 그리고 그게 지금 그 저기 유튜브에 꿀간지곰이라고 레트로 게임 소개시켜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회사 뭐 남코, 캡콤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임을 다 다루는데 여기서 스트리트 파이터만 다룬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손으로 장풍 쏘면은 캐릭터보다 느리게 가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에서 그게 공공연히 허락된 해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추억에 있었습니다. 진짜 맞네. 거의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안 움직이듯이 안까지 그래서 장풍을 수백 개를 쏘고 나중에 한 방에 그 맞게 다다다다다닥 맞는. 뭐 막군데 찾아가서 엎어치기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아따따 두 개 나면은 끝까지 날아가고요. 뭐 이런 게 있었죠. 우리 동네 따 뚜겐이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있죠.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바이슨 바이슨 발로부터 맞아요. 해가지고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재밌기도 하고 또 하나가 이게 또 영향을 준 게 캐릭터를 고를 때 원래 류 같은 경우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이걸 해킹하니까 까만색으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까만색으로 만들고 나서 이것 때문에 또 나온 게 그 악마 같은 형상 이게 있는데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고우키. 고우키. 근데 또 이 고우키는 철권의 그 DLC로 맞아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기캐로 나옵니다. 맞아요. 예. 그 용어이권의 캐릭터로 예. 나왔었어요. 아랑더설이랑.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격투 게임 장난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만화책도 철권이나 있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는. 그 대만에서 유명한 만화가가 그린 게 있었어요. 그 풍원 그린 사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죠. 스트리트 파이터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피광통기 같은 거? 네. 피광통기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너무 노화를 세게 맞은 류가 나오죠. 기대가 되네요. 좋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추억 돋았네요. 이건 한 세대를 풍미했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예, 지금 그리고- 그 차기작 나와요. 이제 공개돼요. 스트리트 파이터. 그리고 아까 그 영화 볼 때 파이브인가? 예고편 봤지만 슈퍼마리오가 드디어 닌텐도 영화화되죠. 영화화돼서 예. 일루미네이션 영화사에서 네. 그 미니언즈 만든 데서 미니언즈. 만들었더라고요. 재밌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실사 영화가 있었죠. 슈퍼마리오. 기억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라스트 액션 히어로 슈왈제네거 예. 나왔던 영화랑 재밌었죠. 두 영화가 락 음반 명반에 들어가요. 두 개 OST가. 왜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밴드들이 다 거기다 곡을 하나씩 집어넣는데 참여했구나. 그 앨범이 지금도 명반이에요. 앨범은 명반이지만 영화는 영화는 반반. 좋습니다. 양념반 후라이드 반. 예. 반반도 아니에요. 예. 분바 나와요. 예. 하고 저는 영화는 아니고 좀 새로운 걸 하나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게임이에요. 게임. 그 하스스톤 같은 블리자드 게임 카드 내는 게임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방식의 게임인데 마블에서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스냅이라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네. 그리고 오늘 이따 저희가 다루는 영화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선은 제가 이거 빠져가지고 요즘에 매일 진짜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기본 하는 방식은 하스스톤이랑 비슷한데 마블 캐릭터 디자인들이 있고 뭐 돈 같은 걸 하면은 그 작화나에게 좀 더 좋은 카드들을 구해서 할 수가 있는 카드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랑 대전하는 건데 이게 나온 지 한 달인가 정도밖에 공개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인기가 엄청 좋아요.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어서 되게 유명한 어떤 가수랑 콜라보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스냅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너무 재밌고 마블 팬들한테는 마블 IP 써서 만든 게임 중에 제일 잘 만든 게임이라고 요즘에 난리가 나고 있어서 과감히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뭐 유효한 카드처럼 외치면서 내야 되나요? 외쳐도 못 들어요. 아. 근데 지인 대결 모드가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외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저는 파파코코입니다. 제 닉네임 보면 조심하세요. 저 고렙입니다. 지금 50에서 60 사이에요 레벨. 에이 비브라늄. 이터니움. 예. 안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전반전은 해백님의 아웃핏 그리고 안 감독님의 스트리트 그거. 파이터 초급학교 패왕. 그거 그리고 제 마블 앤 게임 스냅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전반전은 우선 여기서 마치고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다들 바람 잘 쐬고 오셨지요. 바람 잘 그러길 날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화는 제가 그 게임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지만 마블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오늘 영화 제목이 뭐죠, 해백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 좋습니다. 홀리데이 스페셜이고요. 휴일 특선. 맞습니다. 연휴 같은 네. 홀리데이 이게 원래 이 제목의 유래는 스타워즈가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옛날에 그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스페셜이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개판이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욕 엄청 맞고 흑역사로 남은 요거를 전통을 갖고 와서 그래도 뭐 스타워즈 팬들은 욕하면서도 또 좋아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따왔어요.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시조세이자 가장 잘 만든 영화 스타워즈의 영향을 받아서 만든 영화인 건 누가 뭐래도 그 유전자를 받아서 계승해서 코믹으로 승화시킨 영화이기 때문에 뭐 누가 뭐래도 그거를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만든 것 같고 와칸다 아니고 욕한다. 누가 욕해요? 아까 홀리데이 스페셜 망했다고 스타워즈 욕한다. 예, 그렇습니다. 누구냐 루카스 형 나가 이거 나가 있어. 고맙다. 건아 고맙다. 우리나라 사람 같네요. 네, 최고의 건. 좋습니다. 그럼 또 스토리 듣고 가야겠지요? 안 감독의 monster. 안녕하세요. 2022년도 메리 크리스마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친구들은 휠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선사하기 위해 지구를 향합니다. 그들이 찾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거 내가 가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줘야겠구만. 그리고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띠리리리리. 그리고 그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예. 것까지 시키시고 참 예. 앞으로 없어야겠네요.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아마 기쁨을 드리기 위해 우리가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별짓 다 하는 방송 껐다꺼 이브라더스의 디렉터스 것을 듣고 계십니다. 징글 약간 루돌프가 지나가는 것처럼 네. 잘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오늘 영화는 제임스 건 감독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이고요. 우선은 제임스 건은 지금 전에 얘기했지만 DC 유니버스 그 부총괄로 들어갔어요. 다른 분은 둘이 들어갔는데 DC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선 DC 사람들은 이전에 막 잭스나이 망한 시리즈들도 좋아해.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면 그 자기 작품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그냥 자기 맘대로 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우선 루머로 밝혀진 것 중에 하나는 제임스 건이 뭐 더 배트맨을 새로운 DC 유니버스에다가 넣으려고 한다. 개별로 만든 건데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막 욕을 한참 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임스 건이 우선은 그거 가짜라고 자기가 트위터로 밝혀가지고 아는 걸로 밝혀졌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부총괄로 가면서 확실한 건 지금 아쿠아맨이랑 지금까지 맨 오브 스틸이랑 지금까지 나왔던 시리즈들 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유니버스를 설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팬들이 싫어해요. 왜 우리 헨리 카빌이랑 우리가 좋아하는 원더우먼을 버리면 어떡하냐 막 이러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한심한 게 쟤네들이 DC의 적폐다. 저 팬들이.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새로 총괄이 왔고 새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리부트를 해야지. 이미 이미지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 애들을 재활용하면 몸값도 비싸 있지. 그리고
이미 그 정해진 이미지 때문에 새로 만들기도 힘들 텐데 그쵸. 내가 보기엔 제임스 건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은 특히 맨 오브 스틸 2 만들어 달라고 엄청 DC 팬들이 막 항의하는데 내가 보기엔 DC의 가장 큰 적들이다라고 적들이 그들이다. 그렇습니다. 팬이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저는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DC 팬들은 대부분은 그러니까 제임스 건이 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그 은연중인 이유 중에 마블에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아직은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랑 그리고 그 뭐였냐, 거기 피스메이커 드라마 시리즈는 있었지만 아직 대단한 결실물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DC에선 그렇죠. 아직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뭔가 포르투갈 팀에 온 메시 같은 느낌으로 바라본다? 뭐 아니면은 이제 이상하지만 약간 DC의 흥선대원 같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 쇄국 정책을 예. 펼치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감한 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가 하고 보기엔. 근데- 아까 인스타 잠깐 봤는데 네. 슈퍼맨 각본을 쓰기로 했답니다. 새로 예. 어. 그래서 누가 그 루머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루. 그건 지가 직접 얘기해요. 예. 총괄된 것도 그렇고. 저는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이제 오늘 작품에 대해서 얘기는 안 오겠지만 요거 보면서 전 다시 한번 확신을 좀 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전 제임스 건 쪽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전 사실 DC를 엄청 응원하는 팬인데 그렇습니다. 진골은 저도. 아니지만 블랙 아담을 깐 것도 그런 영화를 존중을 해주잖아요. 그 영화도 지금 DC 팬들은 뭐라고 하냐. 마지막에 헨리 카빌 나오게 해줬기 때문에 맨 오브 스틸 2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수면 위로 올려줬기 때문에 고마운 작품도 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DC꼰 블랙 아담 같은 영화는 다시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적폐예요, 벌칙이에요. 적폐. 예. 근데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 진짜 블랙 아담은 웬즈데이예요. 그 아담스 패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다크하고 제대로 된 블랙 아담을 보고 싶으면 아담스 패밀리 웬즈데이를 보면 되고. 왠지 저거 뭐야 했다가 아마 아담스 패밀리가 저 때 되게 약간 좀 완전 히트는 안 쳤어도 이 아담스 패밀리 자체가 맞아요. 미드처럼 하기도 했고 영화도 하기로 했었는데 처음에 드라마로 네. 그리고 아담스 패밀리 하고 사실 드라마 시리즈는 몬스터 패밀리라고 네. 그 몬스터스라고 네, 해서 그렇죠. 몬스터? 어? 근데 사실 그 시기에 그런 비슷한 느낌 것들이 유행하는 게 있어가지고 막 늑대 인간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활용했고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그때 그 엄마가 다다다단. 참 이뻤죠. 옛날 엄마는 그 좀 안젤리카 유스턴이라고 얼굴 네. 좀 무섭게 생긴 그다음에 분이었고 머리 여기만 싹게 탈색하셔가지고 맞아. 되게 남자 주인공은 연기 잘하는 분인데 눈 되게 부리부리한 분이었고 이러면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삼촌이 그분이었어요. 크리스토퍼 로이드 그 백투더퓨처 박사. 그분이 대머리로 해서 네. 삼촌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고 크리스티나 리치가 딸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으로 나오죠. 네. 왠지 내인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되게 스포가 중요한 거라. 예. 전 다 맞췄어요. 관전을. 어허. 초반에. 예. 다 맞췄습니다. 자, 제가 이 정도예요. 자, 그럼 오늘 한 줄 평 듣고 갈까요?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 가오갤 홀스라고 할게요. 가오갤 홀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한 줄 평 간단합니다. 네. 21세기형 디즈니발 크리스마스 특선입니다. 다시 한번 뭐 이렇게 길어? 21세기형 디즈니발 크리스마스 특선입니다. 그냥 뭔가 방화와 이런 느낌이 섞여 있군요. 이게 전체적으로. 디즈니가 이게 있어요. 예,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해백님. 저는 네. 네? 크리스마스는 우주도 따뜻하게 한다. 크리스마스 웃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평 가디언즈 오브 MCU입니다. 망해가고 있는 MCU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근데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못 봐가지고 네. 사실은 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랑 아바타 2 물의 길이랑 또 하나가 아쿠아맨까지 세 개가 전부 다 그리고 앞으로 인어공주도 그렇고 지금 생각보다 물속 세계관을 다룬 애니메이션 내가 CG 수준이 올라와서 그럴 수도 있고 우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포화 상태라 그런가 물속을 보여주는 작품들 큰 작품이 많아서 네. 사실 세 개를 제가 보기에 아쿠아맨 2까지 나오면 좀 비교해 보고 싶은 좀 욕망이 있었는데 블랙팬서 2는 근데 안 봤지만 평이 좀 많이 안 좋은 편이라서 좀 아깝고
거기서 나온 또 네이머라는 캐릭터가 되게 좀 유명한 캐릭터인데 뭔가 좀 아깝고 아바타 아쿠아맨 자꾸 아쿠아맨 헷갈려. 아쿠아맨 2는 나름 멀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보지 않았지만 아바타에는 비할 바는 안 되겠다라고 시각적인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요즘 마블은 만족스러운 게 없었어요. 네. 없어요. 뭐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안 본 것도 또 그러니까 페이지 4인가 5부터 그 어벤져스 인피니트 게임 이후에 스파이더맨 빼고 샹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렇고. 사실 제가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중요하겠냐마는 앞으로의 시리즈들도 크게 기대가 안 되는 것들이 좀 보여서 좀 큰일이다 했는데 저 결국에는 그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큰 이벤트가 끝났고 배우들도 없고 그런 건가 했는데 이번에 가오갤 홀스를 보고 나서는 결국에는 감독 역량이고 무슨 얘기 하냐에 따라 다른 거지. 개별 작품이 마블 페이지나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보기엔 이거는 뭐 영양 부족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제목을 잘못 썼어요. 엔드 게임이라고. 엔드를 쳐버려가지고. 네. 근데 중요한 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지금은 되게 소품이고 그렇지만 이 소극 안에서도 재밌는거나 볼거리 같은 거를 다 이게 결국에 하면 되는 건데. 그쵸?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흐름 안에서 눈치 보고 그 어떤 시류에 너무 따라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전형성에 너무 의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블 좀 혼나야 된다라면서도 제임스 건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게 좀 있었죠. 음악계에서도 셀프 타이틀 앨범을 내면은 그 순간부터 좀 망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팀 이름이 만약에 X다 그러면은 이번 앨범이 X야.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락을 걷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걸 깬 게 뭐냐면은 1집을 셀프 타이틀로 내면 되더라고요. 슈퍼모어나 이게 없겠군요. 예, 그래서 그럼 이승환의 이승환 이렇게. 예, 3승환 4승환. 예, 근데 이렇게 5승환. 마무리 투수. 5승환 끝나네요. 4집까지 내겠네요. 예, 근데 이 사실은 어쨌든 예전에 그 콤비가 나오게 되면은 한 명이 때문에 한 명이 좀 가라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래서 전 DC를 응원하는 게 사실은 마블이 약간 날아갔을 때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블랙 아담을 끼얹어가지고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사실 뭐 블랙 아담 말고도 개별 작품은 뭐 더 배트맨, 조커 이렇게 괜찮은데 DC EU에서 자꾸 말아먹고 있었으니까 다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 없죠. DC용. 안 감독님 아까 뭐였죠? 연말 발 크리스마스 21세기형 디즈니발 크리스마스 특선. 왜냐면 이게 저는 얘기를 할까요? 예. 해요.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KBS ETV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침 10시쯤에 이 영화 보시면 맨 처음에 그 만화로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 만화체의 특선 애니메이션이 꼭 했어요. 근데 그걸 디즈니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크루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런 어색한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반가웠어요. 그래서 그러네.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런 IP라고 표현했을 때 뭐 스크루지, 뭐 산타 이런 것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세대 21세기 세대는 우리 세대가 안 되겠구나. 뭐 이제는 가오갤 얘기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저는 이거 크레딧에서 각본 감독이 제임스 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블랙 아담슨 이 작가놈의 새끼들 혼나야 돼. 홍구녕이 나야 돼. 한 명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써도 이 정도로 재기발랄한 게 나오는데 여러 명이서 그것도 못해? 라고 했다가 아바타를 먹고 쓰러졌습니다. 더 대단한 양반이 썼네. 예. 근데 제임스 건은 원래 이따 얘기했지만 작가로 시작을 했고 워낙 잘 글이나 대사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하고 그러네. 우리 어렸을 때는 루니툰이랑 디즈니 캐릭터들이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마블 실사 영화 캐릭터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 있고 그리고 하남자의 키워드가 됐잖아요. 뭐요? 하남자의 키워드. 뭐요? 상남자 말고 하남자 모르세요 요즘에? 몰라요. 하남자 특. 하남자가 있어. 상남자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하남자 특. 그래서 마블 거 좋아함.
마블 영화가 하남자 특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차에 보면 뭐 방패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키워드가 됐더라고요. 비브라늄이 그렇게 많다 우리나라에. 차가 상고가 난대요. SM6였나요? 그 아이의 자동차 아이언맨 이거, 에디션? 아이언맨 에디션. 코나도 네. 있었고. 네. 다이소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이소에 많이 있는 거. 네. 그 이게 저작권이나 이게 옛날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풀렸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디즈니랑 얘들 저작권 때문에 풀린 거고 70년이니까 얘네 40년대 나왔으니까. 그러네. 근데 영화판 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디즈니에 있는 거 보면 다 만화 캐릭터만 있는 거고요. 디즈니 만화동산이었죠. 그죠. 아 일요일에 그거 보려고 그 코난도 하고 막 그때 재밌는 거 많이 했었어요. 맞습니다. 아 히맨이구나 히맨. 히맨 쉬라. 우주의 여왕 슈라. 아 그리고 이 또 잠깐 뭐냐 그 크리스마스 뭐지 뭐 생각하다 까먹었네. 캐롤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거 디즈니 저작권 얘기하니까 곰돌이프 이제 공포 영화 네. 나왔어요. 그게 소설이 저작권이 완전 풀려가지고 원작 소설이 그래서 그걸 공포로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게 흥행을 해가지고 작가가 차기작으로 밤비를 만들고 있어요. 아하 이런. 왜 밤비를 했냐 했는데 그 쿠엔틴 타란티노한테 최고의 공포 영화가 뭐냐 물어봤더니 디즈니 애니메이션 밤비라고 거기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의 어떤 인지 감수성이나 캐릭터들 차별성 이런 것들은 그걸 보는 어린애들한테 엄청나게 어떤 선입견을 준다 뭐 이런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그 곰돌이프 공포 영화 제작한 애가 그거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광견병에 걸린 사슴이 나오는 공포 영화로 지금 밤비를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OST는 주현미 씨가 부르면 되겠네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라고. 스푸키. 한국 영화. 예. 약간 한강에 괴물이 있다 같은 느낌이네요. 아니, 여곡송 같은 느낌으로.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무튼 해백님 한 줄 평은 뭐였지요? 크리스마스는 우주도 따뜻하게 한다. 따뜻해지셨었나요? 아니 그러니까 영화가 안 따뜻할 텐데 본인은. 개인적과는 거리가 멀게. 아니 근데 이런 약간 스페셜한 것들이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오고 중간중간 나오는데 이 영화도 여느 스페셜과 다름없이 그냥 평범하고 뭐 이렇게 좀 처음에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좀 그냥 처음에는 너무 평범한 그냥 스페셜 중에 하나구나. 러닝타임도 짧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가져다주는 주제에 맞는 그리고 그동안 가오갤에서 던져놨던 떡밥들을 하나씩 회수를 하고 또 뒤에 나올 3를 향하는 과정에서 보일 떡밥을 또 던져주는 맞습니다. 그 연결고리로 사용을 해서 이 주제 전달도 제대로 됐고 그거와 겸사겸사해서 굉장히 많은 이스터에그와 그런 떡밥들을 주니까 생각보다 40분인가요 러닝타임이? 네. 굉장히 알찬 네. 40분을 본 느낌이어가지고 아바타의 4분의 1인가요? 저분의 1도 안 되죠. 예. 네. 5분의 1인가요? 예. 거의 6분의 1 봅니다. 저는. 이거 5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바타 2 볼 거면.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게 진짜 대단한 게 우선은 그 토로 때도 그런데 이게 제임스 가든은 신뢰겠죠. 이거 제가 보기엔 캐스팅 메인 역할은 드렉스랑 그 멘티스고 네. 그리고 아마 주인공 남자 주인공 케빈 베이컨. 아니 말고 스타로드. 스타로드 네. 크리스 프렛이랑 뭐 케빈 베이컨도 그렇고 그 말고는 나머지는 특별 출연으로 해도 될 것 같고 네. 돈을 다 줬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 시스템은 제가 모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소품이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보면 되게 큰 이야기 이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헐리우드에서 벌어지는 제작비도 많이 안 들었을 거야. 이게 3랑 동시에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3 찍으면서. 그래서 약간 아마 동사소독 찍으면서 동성서치 찍은 것처럼. 왜냐면 이것만 따로 찍으려면 이거 제작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해가 돼. 네. 이 멤버들이 왜 저렇게 다 나왔나. 그렇죠. 40분짜리 찍으려고 세트 세우고 분장하고 CG 실제는 넣고. 근데 주요 장면은 케빈 베이컨 섭외하고 네. 집도 케빈 베이컨 진짜 집인 것 같고 거기에서 멘티스랑 드렉스 둘이 돌아다니면서 코스프레 하는 데서 사진 영상 몇 개 찍고 네. 나서 만든 거라 돈을 많이 벌죠. 되게 솔직해. 지금 돈을 왜 주지? 우리나라 돈 받아도 되나? 네. 저런 거. 아무튼. 심지어 또 웃겼던 게 주머니가 없잖아요. 히어로니까. 손에 들게. 야 정말 그 고증이 좋다. 그래가지고 소품인데 소품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얘기한 게 여기에서 보이는 게 대단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편도 안 봐도 되고 후편에 대해서 잘 몰라도 되는데
이 팬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많아. 예를 들면 우선은 그 코스모라는 캐릭터 있습니다. 개. 네, 강아지. 개. 사실 제가 그 스네이프 할 때 되게 자주 쓰는 캐릭터인데 초능력. 근데 이 강아지도 개도 좋아하니까 그 코스모라는 캐릭터도 이제 멤버로 합류가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그루트가 저 정도 컸구나. 근육질 됐지요. 좀 징그러- 이제. 벌크업을 굉장히 많이 그쵸. 씹었어요. 징그럽더라고요. 그죠. 너무 근육질이라뇨 나무질이죠. 이게 약간 근목질. 근목질. 원래 드렉스가 예. 힘캐였는데 맞아요. 사실 좀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약해졌죠. 그리고 심지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원편은 그냥- 다시 봤는데 살이 그냥- 굉장히 많이 찌셨다. 코미디 캐릭터라고 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없어. 힘캐를 얘가 이제 대신해주지 네. 않을까 3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가디언 오브 갤럭시 1에서도 드렉스 아니 그 그릇이 엄청 셌어요. 우리가 센지 네. 모르고 인지해서 그렇지 그렇죠. 관통해서 죽이는 장면이나 그런 거 네. 하고 이제 한 청장년쯤 된 것 같다. 네. 나중에 닌텐도도 받고 사춘기를 지나고. 아바타 둘째죠. 아까 그런가요? 네, 그 정도 나이 되는 네. 거죠. 뭐.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소소한 재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참 재밌었다. 그거 말고도 고양이도 잠깐 나와요. 구스 그 옷에 그려져 있는 고양이 캐릭터도 구스라고 옛날에 2에서 나왔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무튼 되게 소소한 재미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뒷얘기는 좀 이따 좀 더 이어서 가고 전설의 교양 잠깐 갔다 갈게요. 전설의 교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 1부작 디즈니 플러스 11월 25일 크리스마스 딱 한 달 전에 공개됐네요. 제작은 케빈 파이기, 연출 각본 제임스 건, 그리고 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 다 나오고 걔는 안 나오는구나. 그 가모라 안 나오죠. 나오죠. 슬퍼요. 그리고 케빈 베이컨이 나옵니다. 야, 케빈 베이컨 참 케빈 베이컨의 3단계인가요? 7단계인가? 6단계. 6단계인가? 예. 하여튼 몇 단계 하면 영화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 케빈 베이컨이랑 3단계 걸치면 우선 안 만나는 거의 다 만나고 6단계까지 가면은 이 세상 지구의 모든 사람이 연결된다. 뭐 이런 예, 그 정의가 되어 법칙이. 있습니다. 6단계 법칙이라고 그게 아예. 그 예시가 된 훌륭한 분이지요. 저는 그래서 케빈 베이컨을 보면은 느낌이 이 사람이 인간계 이상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해요. 느낌이. 예,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되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존경받는 연기파 배우는 아닌데 네. B급 영화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찍은 건 사실이고 네. 케빈 베이컨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 네. 근데 케빈 베이컨이 주연인 대표작 얘기하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좀 빠졌지만 계속 찍긴 찍었어요. 근데 저는 7살이라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고 아무튼 제임스 건 얘기 먼저 하죠. 미국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출신 키 183. 야, 나 키가 크네. 제임스 카메론도 그렇고 키가 왜 이렇게 커? 하고 중요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 먼저 나오는데 동생이 숀 건입니다. 크레글린으로 나오죠. 혈연입니다. 숀 건하고는 예전부터 계속 영화를 같이 출연을 했었어요. 크레글린 부러워요. 좋은 형도 거의 유승환 유승범 네. 형분 유승범이에요. 네. 근데 유승범보다 더 운이 좋아. 큰 역할도 안 하면서 깨작깨작 계속 나와. 중요한 건 마블 시리즈에 나온다는 거죠. 부러워 죽겠어요. 최대 장면 나올 수도 있어. 네. 그 영화를 만든 걸 보면 우선은 그 1996년 그 로이드 카우프만 트로마 영화사 있으면 엉망진창인 영화사 네. 있는데 B급 영화의 거장이지요. 트로미오와 줄리엣의 각본 옛날에 우리가 제임스가 얘기했었어요. 네네. 뭐 이런 영화 각본 막 하다가 되게 B급이고 저질이고 막 한데 기발한 영화들 계속 이렇게 만들다가 13고스트도 만들었었네요. 각본으로 계속 참여하다가 본인이 직접 영화 감독을 한 첫 작품이 하여튼 뭐 새벽의 저주 이런 것도 했었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슬리더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외계인 나오는 겁니다. 막 징그럽고 촉수 나오고 이때도 마이클 루커라는 배우 연두로 나오죠. 자기 페르소나입니다. 계속 같이 찍어요. 그리고 2010년에 슈퍼라는 히어로물 있습니다. 되게 일상적인 데서는 B급 히어로물인데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무비 43 이런 거 찍고 하다가 사실 제임스 건을 크게 신경 쓰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각본가인데 재기발랄하다였었어요. 근데 2014년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감독 각본을 맡으면서
미국에서 엄청난 북미에서 흥행을 하고 거의 뭐 8화는 일으켰습니다. 하고 마블에도 엄청난 마블 개그 코드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 2 찍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같은 데서도 제작 협력이랑 그 가오갤 멤버들 대본은 다 제임스 건이 썼습니다. 참여를 쭉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디즈니에서 잠깐 잘렸다가 워너로 가가지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만들어서 또 흥행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디즈니가 저 잘하네 다시 데려와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 찍고 마지막 디즈니 작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 촬영까지 다 편집 마쳤고 지금 예고편까지 떴습니다. 인상적인 건 다음 편에 뭐 주 악역이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담 워록이라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하면 뗄 수 없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고치에서 나오는 애 있어. 엄청 세네. 원래 걔가 타노스랑 싸우는 캐릭터인데 아무튼 그 캐릭터도 폴 월터가 연기하면서 출연을 하고 아직 예고편만 봐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노웨어에서 좀 많이 벌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이번에도 잘 만들겠지요 하고 추가로 케빈 베이컨 조금만 얘기하면 1958년생이고요. 77년에 데뷔했습니다. 지금 나이는 64세네요. 할아버지. 그리고 나서 그 영화 보는 내내 그 통화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카이라는 아내가 카이라 세주익이라고 유명한 배우예요. 네. 대표작은 대표작 좀 애매한데 1급 살인을 보신 분들은 거기에서 그 감옥에 케빈 베이컨이 갇혀 있는데 그 누구냐 그 남자 주인공 내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슬레이터가 친해진 다음에 잠깐 서비스를 해준다면서 매춘부를 한 명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잠깐 면담이라고 면회객이라고 이렇게 들여보내서 매춘부를 들여보내서 이제 매춘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매춘부 배우가 카이라 세주윅이었습니다. 이미 사귀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88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사귀고 있고 미모의 아내이십니다. 배우예요. 영화에서 계속 이름 나오더라고요. 출연 안 하고 그리고 뭐 1978년 데뷔해가지고 한 수십 편의 영화를 찍었고 뭐 스토 오브 에커 할로우맨도 있었고 미스틱 리버 인더컷 데스 센덴스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장르 불문. 네. 슈퍼에서도 나왔었네요. 슈퍼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제임스가 그래서 캐스팅했구나. 이것도 지연하긴 혈연입니다. 그리고 엑스맨 퍼스트 클래스에서도 악역으로 나왔었고 그러니까 완전 대박은 아닌데 신뢰가 가는 중견 배우로서는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아무튼 가디언즈 오브 홀리데이 스페셜 크리스마스 특집에 대한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케빈 베이컨의 얘기, 그러니까 이 서사가 이 영화 자체 스토리가 제임스 건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이 케빈 베이컨을 데려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최고의 히어로. 네. 근데 이 사람 영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임스 건이 하면 자기가 스스로 모집하고 내가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는 뭘 받을까? 나라면은 케빈 베이컨을 받지 않을까? 이거로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그렇고 사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에서 케빈 베이컨 영화랑 얘기하는데 그 특히 그 푸르스라는 영화에 나온 케빈 베이컨을 얘기하면서 혹시 케빈 베이컨 뭐느냐 히어로다라고 주인공이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동경을 하고 있다는 정보는 이미 깔려 있었고 춤으로 말을 구했다는. 맞아요. 얘는 춤으로 세상을 구했죠. Give me that butt. 그러니까 가모라가 춤 안 추죠. 진짜 대단한데 아무튼. 여기서 센스 있는 개그도 난 좋았어요. 뭐요? 그 마지막쯤에 케빈 베이컨이 전화 통화하잖아요. 예. 여기서 이게 잡혀? 그랬더니 성능 좋은 미선 몇 개만 있으면 4억 광년쯤 커버가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오지는 왜 이렇게 오지게 안 터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좋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요. 아니 이 사람은 그게 돼요. 그냥 그래서 그래.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히어로물 개그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마블 팬들 아는 건데 그 멘티스가 말 못한 비밀이 있다. 뭐 저거너트라는 걸 많이 못 먹었다라는데 여기서는 무슨 견과류 나오는 초코바 같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거너트는 원래 엑스맨에 나오는 대가리로 들이받는 엄청 힘이 센 파워 캐릭터인데 걔 이름 갖고 장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코스프레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드렉스를 보고 갓 오브 워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닮았어요. 네. 이번에 4 나오죠.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건 제 옛날에도 우리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DC 배트맨 얘기를 막 해요. 사실은 여기서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인데 뭐 이들한테도 그냥 히어로 코믹스 존재일 수도 있지만 저번에도 어떤 데에서 계속 배트맨, 슈퍼맨 얘기를 맞아요. 마블에서도 하고 DC에서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혹시 콜라보를 나중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하면 제임스 건이 하겠죠. 양쪽으로 왜냐면 네. 진짜 매개체가 딱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이벤트로 이번에 뭐 시즌 5랑 시즌 6 페이지 엔딩 이벤트 제목까지 다 나왔어요. 뭐 그 캉의 시대랑 뭐 이런 것들 제목이 다 나왔는데 그 다음 프레이즈에서는 콜라보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그냥 쉽지 않겠지만 생각은 해보고. 심지어 이 사람은 글도 쓰고 촬영도 되기 때문에 외로 진짜 적극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심지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번에 데드풀 3가 내후년에 나오는데 캐스팅이 우선은 사비에 교수도 나오고 그리고 매그니토 이안 맥켈렌도 나오고 그리고 데드풀 주인공 당연히 나오고 울브린 휴잭맨도 캐스팅이 됐고 아이고, 그리고 마블 로키에 나왔던 오웬 윌슨 있습니다. 시간 조정하는 로키 시즌에서 관리하던 그 사람도 캐스팅이 돼서 우선 마블 폭스에 나왔던 캐릭터들은 거기서 한번 조인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시키면 뭐든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DC가 이제 지금 체급을 키워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지도에서도 수어사이드 스퀴드 나왔던 저기 뭐, 할리퀸하고 존시나 집 주소가 지도에 있었나요? 네. 스타 맵 거기서 이렇게 게임하듯이. 이게 몇 명 있길래 누구 나와 있지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2명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 진짜 있는 지도인가? 70불 내보세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정말 나쁜 짓 한 거잖아요, 멘티스가. 네. 거짓말, 도둑질한 거잖아. 근데 너무 손쉽게 공짜로 주세요. 아니 정말 표현 잘한 게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맞아. 닮아서 라마저들. 조용했던 캐릭터. 맞네. 다 올맞네 이것들이. 근데 거기서도 화내고 잡혀 살잖아요. 맞네요, 멘티스한테. 나는 결국에는 뭐 재밌고 이런 소소한 볼거리들이 있어서 참 좋았지만 그럼에도 이게 끝에 한 방이 있는 게 자기가 네 누나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크리스 프렛이 그거야말로 최고의 선물이잖아라고 하는 요게 되게 진부할 수도 있는데 와 이게 되게 우스꽝스럽게 별거 아닌 이야기를 하다 그 한 방을 딱 던지는 게 이게 약간 울림을 주는 거 따뜻함을 줘가지고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기대 안 하다 받은, 그러니까 큰 선물은 아니야. 그냥 페레로로스의 3종 세트 들어있는 거 1,500원짜리인데 그냥 예상 안 했던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주서 받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은근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이상한 외로운 가족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던 차에 맞습니다. 그게 원래는 2에서 나왔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뭐야? 그거를 이 이복 동생 관계라는 거를 근데 삭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구체적인 거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고가 이 별에서 만든 존재라는 거에 대한 언급은 있고 그 대화를 드렉스하고만 나누는 장면이 있긴 있어서 뭐 디테일하진 않지만 맞아요. 구체적으로 그걸 꼭 집어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원래는 삭제했던 컨셉이었는데 아마 3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아예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굳이 3에서 안 처리해도 되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참 저는 기분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도 공감 같은 게 이게 되게 기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가 여기 보면은 약간 PC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생각이 들어요. 등장인물들을 보면은. PC함이요? 네. 근데 이 영화에는 잡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종. 다 용납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게 나와도 용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에 우리 방송 말씀 나눈 것처럼 편견이 없으면 혐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갖다 붙여도 나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들이 모두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잘 쓴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이번 그렇기도 보면서. 하고 이제 시즌 1에서부터 이게 1편부터 세상에 루저들이 만나서 만든 팀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가족의 누구를 잃고 결손 가정이고 다 뭔가가 결핍이 있어요. 로켓라우 군도 그죠? 되게 학대받고 그래서가 이렇게 되내고 다들 상처가 있고 드렉스도 가족을 잃고 나서 이런 공격성이랑 상처랑 아픔이 있는 애들이 모여서 대단한 능력이 없는 애들이 얘네들이 모여서 세상을 구한다라는
어떤 우주의 쓰레기 같은 뭐 얘네를 칭하는 어떤 표현도 있었고 영화에서 그런 거다 보니까 사실 컨셉도 잘 잡았고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감정이 더 잘 돼요. 이게 특히 슈퍼맨, 블랙아담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 거기선 거의 신이잖아요. 그쵸? DC 네. 초반의 히어로들은 와 저들이 세다 하는데 사람이 센 거에 대해서 감정이입하고 동경하는 것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슷한 처지에 있거나 감정 갈 수 있는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끌리는 것 같아서 얘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그래서 다 한 명 한 명이 인간미가 참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더 좀 사랑스러운 게 아닌가. 결국 연출이 잘 구축한 세계관이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 연두하고의 관계가 사실 2에서도 그 2가 1보다 전 별로였는데 2에서 연두가 약간 희생하면서 네. 그 그러니까 피를 나눈 아빠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에고는 그리고 연두는 자리를 그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자기를 처음부터 그 인신매매해가지고 그냥 자기를 도둑처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으로 키웠던 거잖아요. 이번 작품에도 그 메시지가 네. 나오고 되게 좀 찡했었거든요. 연두가. 그리고 연두가 희생할 때 울림이 좀 있었어요. 그 2에서. 그리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도 연두는 계속 언급이 네.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추모곡에 나왔죠. 연두해요. 뭐예요? 많이 이제 피곤해지신 거 같아요. 좋습니까? 얘기만 해줬으니까. 분석력 좀 쩌는데요. 예. 이게 가오겔의 저력이고 제임스 건의 힘이다. 그리고 가옥의 멤버니까 이런 시나리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가족주의가 있습니다. 아니 또 마블 주인공들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하지요. 라고 생각. 그 만화 그린 게 로토 스코핑. 로터 스코핑. 네, 그 기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기를 하고 거기에 덧대서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화한. 네, 그럼 마이클 로커가 출연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혹시 또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루커가 마이클 로커 연두요? 네. 3에서 굳이 불러서 연기를 했다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회상으로만 나올 수도 이전에 있겠지만 기억을 담아둔 칩으로 네. 해서 재생을 시는 게 아닐까요? 키는 더 커지고 파래지면서 사실 나왔으면 원래 파란데요. 원래 파랗네. 왜 이렇게 파랗게 질려 있어? 윤바타. 근데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로켓 라쿤의 상대역으로 수달이 나와요. 로켓같이 그 변형된 생체 실험당했던 수달이 나오는데 암놈이야. 그리고 걔 목소리 연기를 레이디 가가가 해. 그러면 브래들리 쿠퍼랑 레이디 가가가 스타이즈본에서 그죠. 커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서 이제 관전 포인트다. 그리고 션 건이 지금 머리에 그걸 아직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맞아요. 조종하는 거를 예. 돌아올 수 있겠는데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게 크레글린을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션건이기 때문에 크레글린이기 때문에 나오면 임팩트랑 서사에서 분명히 힘이 생길 거예요. 근데 기대해 봅시다. 네, 연두가 너무 매력 있는 캐릭터여가지고. 저는 그 로켓이 버킷 팔을 과연 어떻게 쓸지도 너무 그러니까요. 맞다. 이거 거기서 구했지? 그거 그 제임스 건 네블라가 감독이 어떻게 구했지? 실제 얘기한 게 네뷸라가 직접 가서 팔을 잘라왔을 거다. 라고 제임스 건 감독이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의 인터뷰에서. 버킷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버키랑 그 블랙 위도 다시 하는 애 나탈샤 뭐 이상한 애랑 걔들 모아서 마블 버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저스티스 리그처럼 저스티스 리그라네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처럼 B급 애들을 모아서 만드는 에피소드가 또 내년인가 내후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캡틴 블랙 위도우에서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들이랑 얘네들을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게 나오는데 크게 기대 안 돼요. 좋습니다. DDR 가야겠죠? 네. 존 머피라는 1965년생 영국 리버풀 출신 음악가고요. 98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부터 독립적 활동하셨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왼편 마지막 집이고 리메이크입니다. 2009년에 28주 후, 28일 후 둘 하셨고 키게스 하셨고 마이애미 바이스 하셨고 스네치, 록스타 앤투 스모킹 배럴스 등등 하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은 무난한 음악을 많이 하셨는데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좀 애매한 음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 이분보다 그 밴드가 궁금했어요. 처음에 연주하는 밴드가 왜냐면 제가 좀 헷갈렸어요. 뭐냐면 찾아보니까 그 외계 밴드가 올드 1970s라고
약간 미국 전형적인 서든락 같은 포크락,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스스로 시끄러운 포크 음악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장르라고 보시면 되는데 92년도에 결성됐고 그 보컬 하시는 분이 리더십니다. 되게 그러니까 미국적이고 진부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음악이고 다루는 가사도 사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어떤 팀이랑 헷갈리냐면 오케이고라는 팀이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시면 뜨는데 그 런닝머신 뛰어다니면서 춤추는 막 이렇게 4명이서 남자들 춤추는 막 이렇게 알아요. 네, 알아요. 그 팀이랑 원테이크로 뮤직비디오 네, 만드는 근데 그 팀이 그걸 잘하거든요. 근데 그 팀이랑 헷갈려가지고 그 팀이 했나? 왜냐면 그러면 좀 약간 재개발하라는 느낌이 어울렸는데 외려 이 밴드를 쓴 이유가 가장 미국적인 밴드를 쓴 것 같아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얘기가 가장 미국적인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그리고 케빈 베이컨도 네. 미국을 상징하는 배우고. 그리고 요번에 진짜 그 곡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부른 노래는 진짜로 그냥 이걸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오리지널 케빈 스코어라고. 베이컨도 밴드를 하나 노래 잘하는데. 근데 이분은 봤을 때 다 할 것 같아요. 예, 네, 노래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결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분도 어떻게 보면은 잡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장르 불문, 다작. 근데 제임스 건도 끝까지 가봤고 어떻게 보면 변종스러운 작품들을 많이 하고 이 밴드가 가장 미국적이라고 하지만 가장 모르는 팀이거든요. 13집까지 됐나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메인 음악 감독은 그 이분이 이제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하는 그런 이제 시리즈 음악을 이제 많이 맡아서 하시나 보더라고요. 네. 우선은 아까 들은 얘기 중에 28일 후 28주 록스타 어게인스트 투 스모킹 배럴즈가 인상적이네요. 네. 기타 연주 했었어요. 네. 사람도가. 키게스도 하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짬이 있는 경력이 있으신 근데 그냥 그 정도 딱 뭐 이게 뭐 존 윌리엄스, 한스 지머처럼 나의 색깔이 돌아지는 게 아니라 딱 맞는 음악. 그러니까 하고 제가 그 밴드랑 좀 잘 어울리는 음악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타 연주나 그런 곡들 스트링 많이 쓰셨던 것 네. 같아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밴드곡이 처음에도 한번 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편없는 노래. 그 가사 이상한. I love you, I love you. 그 노래가 훨씬 낫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직 이번은 기대는 많이 안 되는데 아마 방송 음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유리의 분들이 이 필름보다는 방송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색깔 없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주는 음악을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은데 외로 이번엔 총괄 이제 슈퍼바이저를 기억을 하고 앞으로 제임스 건이랑 어떤 사람이 음악 작업을 할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뭐 그 정도로 맞추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에 아마 다른 사람이랑 할 거예요. 아마 우주 쪽 음악 하는 거랑 이번 컨셉이랑은 또 다른 것 같아서. 이번엔 우화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 여기는 아까 있잖아요. 맨 처음에 그 만화 뭐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인 그거를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를 잘하는 사람, 공산품 잘 만드는 사람 이 정도고 아마 뭐 나오겠죠. 왜냐하면 사실 그 제임스 건 만든 영화 중에서 탁식 어벤져스라고 그게 트루만에서 만든 거였는데 이건 나중에 뮤지컬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약간 그런 게 그것도 히어로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우선 잘 들었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그냥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사실 저도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막 좋은 기억이나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러니까 되게 우리 또래가 좀 어렵게 좀 살아서 그러니까 또 지방이 이게 넉넉한 환경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때 기껏 선물 주면 종합과자 선물 세트 정도 주면 대단한 거였고 부모님이 뭐 산타인 척하거나 그런 여유가 없이 자란 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기독교 종교적으로도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오히려 나이를 들면서 그냥 크리스마스는 연인들끼리 즐기고 사람들끼리 그냥 행복하고 뭐 TV에서도 재밌는 거 하고 밝고 이런 것 이미지를 뒤늦게 체득을 해서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참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에 또 결국엔 또 어떤 얼마 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나 이때도 12구 참사 때도 그렇고 뭐 할로윈 왜 남의 뭐 축제 귀신 축제 뭐 하냐 하고 크리스마스 때 놀면 사람들이 아니 뭐 성탄절 뭐 예수님 태어난 날에 왜 우리가 막 열광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크리스마스 본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기고 왜 우리가 그런 거에 좋아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하는 걸 많이 경험하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이 영화 보면서 좀 저는 약간 모범 답안을 찾았어요. 사실 뭐 그 누가 태어나고 이런 메시지 노래로 막 얘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누군가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서로 어필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상징적인 어떤 날이고 그냥 소중한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이런 그냥 이런 따뜻한 이런 날인데
굳이 여기에 무슨 역사적인 의미나 종교적인 것까지 갖다 붙이지 않아도 이런 좋은 의미만을 갖고 있어도 되는데 사실 요즘에 너무 본질적인 의미도 그렇고 너무 의미도 퇴색되고 그냥 그 맹목적으로 비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좋은 의미만 갖고 이렇게 하고 싶은 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궁금한 분들한테 이 작품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을 정도로 저도 크리스마스는 저는 되게 기분 좋은 기억이 많거든요. 저는 사실 지금도 산타는 분명 있을 거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도 믿고 있어요. 없어. 그 어떤 그게 꼭 물질적인 형태가 아니라 뭐 어떤 거라도 좀 전달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면 괜히 기분 좋고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선물을 주기 위해 뭐 그런 노력을 하셨을 수 있겠지만 저는 어릴 때 동네가 이제 저도 부천에 살았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뭐 어머니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여서 있으면 뭐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분장하고 와서 뭐 책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그런 이벤트들도 하면서 그때면 을의 마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같이 모이고 뭐 온 가족이 다 모이고 약간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마을 계속. 사람이라니까 무슨 나비 부족 같네요. 네, 저는 어릴 때만 해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였었어요. 맞아요. 네, A동 저는 어릴 때 부녀회도 동이 이렇게 있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동네 분위기가 있었죠. 동네 네, 분위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다 공존하는 시간대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짜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왜 굳이 그날에 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뭐 하는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게 저희가 철학이 발생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랑하기 위해서 철학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날들의 맞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하루라도 더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너무 현실에만 생각을 해서 그게 뭐 일하는데 필요가 없고 뭐 이렇게 생각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계속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사실. 네. 그리고 사실 돈 안 들이고 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눈 내리는 거. 사실 눈 내리면은 이제 어른이 되면 이것도 출근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선은 보고 있으면 예쁘긴 예쁘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렇죠. 내가 뭐 돈 쓰지 않고 그냥 공짜로 누가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뭐 석양을 보든 아니면은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그냥 세상에 만들어준 건데 우선은 좀 누리는 게 우선이 누리는 것만으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냥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가치만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그래요. 할로윈데이 가지고 뭐라고 저도 솔직히 좋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할로윈데이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나 크리스마스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에요. 그렇잖아. 내가 그 종교가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난 그거예요. 그거가 사실이건 그 가치가 너한테 얼마나 대단히 중요해 이게 상관이 없이 누가 그거를 즐거울 수 있고 그것이 범죄나 뭐 사회적 무리를 빚는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인정해 주는 게 서로 지금은 살아가는 게 맞는 방법이지. 야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가 아니라 농수산물의 날이야. 이런 게 의미가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저는 스스로한테는 모르겠지만 타인한테는 좀 더 관대해도 되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디 그냥 놀러 가고 그랬을 때 자기 몸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즐기고 그러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요? 운전해보면 아시잖아요. 예. 장거리 여행 가면은 엑셀 풀로 밟고 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띄워주기도 해야 되고 휴게소도 들려야 되는 건데 그런 휴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쉬어야 열심히 일하지.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껐다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 스컷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 중에 그래도 이제 좀 다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뭐 좋은 날은 좋은 날이지요. 그러니까 가족, 친지, 애인, 친구들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기분 좋게 술도 벽을 넘어서 사랑한다 말하고 좋습니다. 그럴 수 있는 시간 갖고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기분 좋게 담수 나오는 시간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마 내년 새해에 만나겠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한 해 보내면서 자 한마디 해봅시다. 자, 안 감독님. 일신 우일신 하시길 바랍니다.
우투더 영투더 우. 우투더 1투더 10. 그럴만해.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인기 드라마입니다.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였죠. 좋습니다. 해백님 한 해 마무리하는 소감. 올해 어쨌든 뭐 다사다난한 3년과 더불어서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마무리가 잘 되고 이제 새로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지구 멸망하나요? 이제 묵은 걸 다 버리고. 네. 좋습니다. 내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할 때 마스크 내리는 신용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는 주댕이 박치기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